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그 양자역학의 우리 6장 그 석동이론을 제가 그 강의를 하다가 좀 끊겼는데, 오늘은 그 초미세 구조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석동이론에서 우리가 미세 구조는 상대론적인 보정, 그 다음에 LS 커플링, 그 다음에 스피노르비 커플링 같은 걸 우리가 이제 미세 구조 보정이라고 그 말씀을 드렸고, 그것보다 이제 더 작은 미세 구조, 그것보다 더 작은 기여를 하지만 무지무지 중요한 기여를 하는 보정값, correction 텀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영어로는 hyperfine interaction, hyperfine splitting 해서 우리가 이제 hyperfine structure가 되겠죠. 그러니까 초미세 구조인데, 이 초미세 구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양성자하고 양성자 전자만 그 전하 그 스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양성자도 스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놈 스핀에 의한 스핀 매그네틱 모먼트, 양성자의 자기 쌍극자 모멘트하고 전자의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양 프로톤의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만드는 자기장, 그건 이제 우리가 이 그림상에서 이제 프로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프로톤의 자기 쌍극자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그림상으로 이렇게 지금 그 자기력선이 나와 있는데, 이 프로톤이 만드는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만드는 자기장이 지금 이 식처럼 조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뭐 4파이 R 3승 분의 뮤 제로 곱하기 3 뮤 p 닷 R 헷 뭐 곱하기 R 헷 마이너스 뮤 p 플러스 3분의 2뮤 제로 뮤 p 델타 큐브 R 뭐 이런 식으로 프로톤의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만드는 자기장에 놓여 있는 전자가 자기 전자의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가 프로톤의 그 자기 쌍극자가 만드는 자기장과 상호작용하는 이러한 인터랙션을 우리가 초미세 구조, 하이퍼파인 인터랙션이라고 합니다. 그 크기는 무지무지 미세 구조보다도 더 작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그 구조 스트럭처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벌써 그 프로톤의 자기 쌍극자가 만드는 자기장이 되게 복잡해가지고 이 부분은 사실 전자기하학의 지식을 그 이해하기 전에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하다가 요렇게 제가 몇 번의 강의를 거쳐서 이 하이퍼파인 스플리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이퍼파인 초미세 구조를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그냥 전자기학의 기본인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뭔지, 그리고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만드는 전기장이 뭔지, 그걸 먼저 강의를 좀 하고, 또 우리가 이제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뭔지, 그다음에 자기 쌍극자가 모멘트가 만드는 자기장은 어떻게 구하는지, 이제 그러니까 전자기학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electric dipole moment, 전기 쌍극자 모멘트에 의한 전기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평균값이 또 다릅니다. 평균 전기장. magnetic dipole moment가 만드는 자기장. 이런 개념을 다 이해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hyperfine 양자역학에서 수소원자의 hyperfine splitting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한 4번 정도의 강의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하이퍼파인 스플리팅은 좀 한참 후에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전자기학의 기초를 좀 보면 우리가 이제 정전기학, 스태틱스라고 하는 거를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우리가 전기장이죠. 전기장은 쿨롱 법칙, 대전된 두 입자 사이에는 쿨롱 법칙이 작용을 하고 이 대전된 스몰 q라고 하는 대전된 입자하고 라지 q라고 하는 대전된 입자가 있는데 둘 사이의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스몰 q라고 하는 입자가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 스몰 q에 의해서 이 라지 q라고 하는 대전된 입자가 받는 힘은 쿨롱 포스를 받겠죠. 그게 그 값이 4파이 엡실론 0분의 1에 r 제곱분의 두 전하의 곱, 그 다음에 방향은 뭐 r 헷 방향,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쿠울롱 법칙입니다. 그 대전된 입자에 대한 쿠울롱 법칙.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면 우리가 이 전기력이라고 하는 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방향은 거의 거리만의 함수로 주어지나요? 그러니까 이게 세타하고 파이 함수로 주어지지 않는 힘은 우리가 중심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심력장에서는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고 우리가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제 포텐셜 에너지도 정의해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도 정의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제 힘 F는 쿠울롱 포스에 이렇게 주어지고 이때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 스몰 q가 만드는 라지 q 지점에서의 전기장을 계산을 하면 F는 뭐 q1 라지 q 곱하기 그 electric field 전기장인데 이 전기장은 누가 만드는 전기장이냐면 스몰 q가 만드는 전기장입니다. 그 값이 얼마? 4파이 엡실론 0분의 1에 r 제곱분의 q 이렇게 되고 이때 이제 엡실론 0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다 알듯이 이제 진공의 유전율입니다. 그 단위 크기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단위는 이제 그 쿠울롱 제곱 퍼 뉴턴 다 SI 유닛으로 이제 쿠울롱 제곱 퍼 뉴턴 곱하기 미터의 제곱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럼 이제 스몰 q가 만드는 일렉트릭 필드는 요 라지 q가 있건 없건 요 자리에서의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와 방향은 4파이 엡실론 0분의 1에 r 제곱분의 q 방향은 r 햇. r 햇은 뭐냐면 지금 이쪽 방향의 단위 벡터가 되겠죠. r 방향의 지금 화살표 방향의 크기가 있는 단위 벡터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놈은 그 중심력이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를 할 수가 있고 내가 이제 전기장의 개념으로만 보면 일렉트릭 필드는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포텐셜 이때는 이제 포텐셜은 에너지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제 전위의 개념입니다. 포텐셜은 전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렉트릭 필드를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포텐셜이라고 하면 이게 스케일러 포텐셜 전위의 개념이고 요 놈은 우리가 이제 전위를 계산해주면 우리는 이제 이놈은 여러분들 역학에서도 많이 계산을 해줬고 그럴 테니까 그 결과값만 보면 우리가 포텐셜은 거리에 반비례하는 4파이 엡실론 0분의 1에 r분의 q 이게 이제 스칼라 포텐셜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전기장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컬 F 혹은 컬 E 내가 이 전기장의 컬을 취하면 컬이라고 하는 거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겠죠? 근데 이제 이놈을 계산해주면 이놈은 항상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놈이 항상 0이 되는 걸 그 실제 대입해서 컬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스칼라 포텐셜의 그레이디언트로 표현된다고 했는데 이건 이제 컬 그레이디언트는 항상 0이 되는 값입니다. 이게 하나의 아이덴티티가 돼가지고 이게 컬 그레이디언트가 당연히 일렉트릭 필드의 컬은 컬리스 필드라고 얘기하는데 컬이라고 하는 거의 개념은 뭐냐면 로테이션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컬은 로테이션 한다는 개념인데 일렉트릭 필드가 로테이션 하나요? 로테이션 안 하죠? 그러니까 쭉 저 방사선 모형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놈은 로테이션 안 한다는 얘기가 바로 컬 E는 0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수학적으로 컬 그레이디언트는 항상 0. 그래서 컬 E가 0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렉트릭 필드는 어떤 스칼라 함수의 그 그레이디언트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래서 그게 이게 수학적으로 아이덴티티가 그 만족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컬리스 필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전기 쌍극자 모멘트가 뭐냐?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는 보통 우리가 어떤 시스템의 전반적인 폴라리티, 우리 극성을 나타내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측정하는 값이 이제 전기 쌍극자 모멘트인데 우리가 두 개의 쌍극이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극도 있고 마이너스 극도 있고 두 개의 극을 갖고 있으면 쌍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에서 음전하고 양전하고 이제 떨어진 거리가 있으면 그 떨어진 거리를 측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쌍극이라고 하는 거, 다이폴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냥 하나의 점전화로 그냥 이루어진 그 쌍극이 다이폴이 있고 그러니까 스핀을 가지고 있는 놈이 로테이션을 하면 이게 자석처럼 돼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 다이폴에 의한 그 전기장이 형성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가 피지컬 피지컬 다이폴이라고 하는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되는 게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게 하나의 그냥 심플 폴 다이폴이 만드는 그 전기장, 그 다음에 이렇게 피지컬한 폴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 두 개의 극이 만드는 전기장의 전체적인 윤곽은 같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폴라라이즈 된 디스크 같은 경우 플러스극과 마이너스로 된 디스크가 만드는 전기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이거 뭐죠? 도체판이 만드는 전기장. 안쪽은 그렇지만 바깥에서 만드는 전기장이 전체적으로 이런 다이폴 형식으로 이렇게 폴이 두 개니까 그렇게 전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계산을 좀 해보는데, 이 전자기학은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를 좀 갖다 놓고 옆에서 조금 메모를 해가면서 제가 여기서 다 계산해 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잠깐 멈추고 이렇게 계산을 한번 그 연필로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기 쌍극자 모멘트는 기호로는 P로 나타내주고 두 개의 전하가 있어요. 하나는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D만큼 떨어져 있을 때 두 점전화로부터 떨어진 이렇게 두 점전화가 만드는 일렉트릭 다이폴, 이게 이제 일렉트릭 다이폴인데 다이폴 모먼트의 값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를 P라고 얘기하고 전기 쌍극자 모멘트를 P라고 하고 그 P는 전하량 곱하기 둘 사이의 거리, 그 방향은 이게 벡터량인데 방향은 음전하에서 양전하로 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는 Q 곱하기 디스턴스 두 전하 사이의 거리인데 방향은 음전하에서 양전하로 가는 방향. 그럼 이 다이폴로부터 떨어진 임의 한 점을 제가 P점이라고 하면 이 다이폴에 의한 P점에서의 전위를 일렉트릭 포텐셜을 계산해라. 그럼 어떻게 계산하죠?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먼저 이 다이폴의 중심에서 제가 예를 들면 다이폴의 중심에서부터 P점까지의 거리를 R, 그리고 이 중심은 이제 각각 2분의 D만큼씩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점이고, 그럼 내가 플러스 Q라고 하는 지점에서 P점까지의 거리를 여기 지금 R과 이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하고 이 R이 이루는 각을 제가 세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P점에서 플러스 Q라고 하는 전하에서 P점까지의 거리를 제가 R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Q에서 P점까지의 거리를 R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두면 두 점전하에 의한 P점에서의 포텐셜은 중첩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 슈퍼포지션이 되니까 얘는 어떻게 4파이 엡실론 G로 R분의 Q가 전이라고 했으니까 두 전하에 의한 전위는 4파이 엡실론 G로 분의 1에 R 플러스 분의 Q, 그 다음에 더하기 R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 Q, 그러니까 뭐 그거를 이제 마이너스 R 마이너스 분의 Q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노테이션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되고, 요 놈을 이제 R이라고 하는 놈으로 나타내주면 어떻게 될까요? R은 요 삼각형에 의한 코사인 법칙에 의하면 R 2분의 D, 그 다음에 R 플러스가 만드는 삼각형에서의 코사인 법칙은 뭐 R 플러스의 제곱은 2분의 D의 제곱 더하기 R 제곱 빼기 2 곱하기 2분의 D 뭐 R의 코사인 사이값, 뭐 이렇게 이게 코사인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R 플러스의 제곱은 R 제곱 플러스 2분의 D 제곱 빼기 2A B 2R 곱하기 2분의 D 코사인 세타고, 이 R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로 R 마이너스의 제곱은 R 제곱 더하기 2분의 D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2R 2분의 D의 코사인, 이거 사이각이 뭐냐면 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니까 빼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더하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죄송합니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빼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 부호가 달라지는 이유는 여기는 세타지만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이제 코사인 법칙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주면 R 제곱으로 묶어주면 R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은 R 제곱 곱하기 오버롤의 1 마이너스 플러스 R분의 D 코사인 세타, 요 놈을 먼저 앞으로 보냈죠. 그 다음에 더하기 4R 제곱분의 D 제곱. 요거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그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놈은 지금 여기다가 이거 그 R 플러스 분의 1 빼기 R 마이너스 분의 1 해주면 여전히 되게 복잡하네요. 그죠? 되게 굉장히 복잡해서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게 너무너무 번거로워요. 그래서 전자계약에서 되게 번거롭습니다. 계산도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이 막 짜증나고 그래가지고 전자계약 점수도 별로 안 나오고 그래도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좀 쉽게 계산하는 법을 한번 볼게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R이 그 다이폴에서부터 P점까지의 거리가 별로 떨어져 있지 않으면 이걸 다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R이 무지무지 멀리 떨어져요. P가 여기 뭐 한 저 100km 정도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다이폴의 거리보다 무지무지 크다고 생각하면 뭐 무시하는 항에 좀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R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1은 요 놈을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R이 D보다 무지무지 크다는 얘기는 요 R분의 D 텀보다는 R제곱분의 D제곱이 굉장히 작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항을 이렇게 무시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R제곱분의 4R제곱분의 D제곱은 무시를 하고 요 처음 두 개의 항만 이렇게 리딩 오더로 남겨두면 그러면 이제 R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1은 R분의 1에 1 마이너스 플러스 R분의 D 코사인 세타에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이거 그 스퀘어 루트를 양쪽을 취해가지고 역수를 취했으니까 이건 이렇게 되는 걸 여러분들이 금방 파악할 수 있을 테고 요 놈은 다시 이제 파워 시리즈의 테일러 전개를 해주면 x가 무지무지 작으면 1 플러스 x의 n승은 뭐 1 플러스 nx 더하기 뭐 2분의 n의 n 마이너스 1의 뭐 x제곱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거 여러분 테일러 전개는 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리딩 오더까지만 전개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r분의 1에 1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 주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r분의 d에 코사인 세타 따따따 이렇게 이제 하이 오더가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R 플러스 1분의 1 빼기 R 마이너스 1분의 1은 요 부호가 같은 놈은 0이 되겠고 요 놈이 이제 2배로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 R 제곱 2R 제곱 분의 D 코사인 세타 곱하기 2가 되니까 R 제곱분의 D의 코사인 세타. 그래서 요놈 R이 무지무지 멀리 그 다이폴의 거리보다 내가 이제 그 필드를 측정하고 있는 포인트가 무지무지 멀리 떨어져 있으면 R분의 1 더하기 빼기 R 마이너스 1분의 1은 R 제곱분의 D의 코사인 세타로 우리가 근사시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P점에서의 포텐셜은 4파이 엡실론 0분의 1에 R 제곱분의 QD 코사인 세타가 될 테고 우리가 이제 QD 코사인 세타를 잠깐 보기 전에 요 놈은 우리가 이제 P라고 하는 내가 이제 R 방향의 단위 벡터를 R 햇이라고 하면 우리가 P R 햇 하면 얼마인가요? AB 코사인 세타 R 햇의 크기는 1 P의 크기는 P 그래서 P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겠네요. P R은 둘 사이의 사이각인데 P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요 P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를 P는 뭐냐면 크기는 Q 곱하기 D가 P잖아요. P의 크기잖아요. 그래서 P R은 QD 코사인 세타. 그래서 여기 이제 QD 코사인 세타를 제가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로 나타내주면 얘는 4파이 엡실론 0분의 1에 R 제곱분의 P R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게 그래서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포텐셜은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때 이 값은 뭐냐면 R이 그 다이폴 모멘트의 거리보다 무지무지 클 때 여기 근사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우리가 electric dipole contribution to the potential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전하가 이렇게 다이폴로 주어지지 않고 전하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전자계약에서 맨날 전하 분포되는 그 continuous한 charge distribution으로 돼 있고 어떤 object가 total charge는 Q인데 전하가 고르게 이렇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reference point를 O라고 하면 reference point에서부터 P점까지의 거리를 R 그리고 이러한 분포 charge distribution에서의 이 볼륨 엘리먼트 그 reference point에서부터 R 프라임만큼 떨어진 지점에 어떠한 미소 전하죠. 미소 전하의 볼륨 엘리먼트를 d 타우 프라임이라고 제가 하면 이 미소
그 infinitesimal 볼륨 엘리먼트에서부터 P점까지의 거리는 r-r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r-r 프라임. 그걸 제가 large r이라고 뒀습니다. large r은 그래서 이제 r 프라임이 막 이제 미소 엘리먼트가 막 변하고 그러면 large r도 막 변하는 거예요. 그죠? large r은 뭐냐면 small r 빼기 r 프라임. 그래서 이 그림은 이해되겠죠? 그래서 small r과 r 프라임 사이의 거리가 앵글이 델타 그냥 세타라고 이렇게 두면 이때 P점에서의 포텐셜 일렉트릭 포텐셜은 어떻게 계산하냐?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4파이 엡실론 0분의 1에 R분의 Q가 아니고 4파이 엡실론 0분의 1에 4파이 엡실론 0분의 1에 그 라지 R분의 요놈에 의한 D타우에 의한 차지가 뭐냐면 로 밀도 곱하기 전하 밀도 곱하기 부피 이렇게 되겠죠. 전하 밀도 로 곱하기 D타우 프라임이 얘가 갖고 있는 차지고 그놈을 모든 최적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해줘야지 비로소 요 토탈 전하에 의한 P점에서의 포텐셜, 일렉트릭 포텐셜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D타우 미소 볼륨을 내가 그러니까 작은 그 미소 최적을 내가 정하고 그 최적이 만드는 최적에 의한 포텐셜을 계산하고 그게 로우 D타우고 그놈을 모든 최적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해주면 그게 이제 전체 컨티뉴어스 차지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이러한 아브젝트에 의한 P점에서의 전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라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법칙을 우리가 보면 라지 R 제곱은 R 프라임 제곱 더하기 R 제곱 빼기 2R R 프라임 코사인 세타 이게 이제 코사인 법칙이라고 했으니까 그 코사인 법칙을 적용을 해보면 라지 R이라고 하는 거는 요 놈은 결국 이제 R 프라임의 함수거든요. R 프라임의 함수. 라지 R도 해서 R과 스몰 R과 R 프라임의 함수로 나타내주면 R 제곱은 라지 R 제곱은 스몰 R 제곱으로 우리가 묶어주고 걔는 1 더하기 R분의 R 프라임 제곱 빼기 2 곱하기 R분의 R 프라임 코사인 세타가 됨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놈은 다시 제가 R 제곱 곱하기 1 더하기 빨갛게 쓴 걸 제가 엡실론이라고 둘게요. 엡실론이라고 둔 이유는 엡실론이 뭔가 작아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면 내가 이제 얘는 이제 R분의 1은 스몰 R분의 라지 R분의 1은 스몰 R분의 1에 1 플러스 엡실론 곱하기 엡실론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되고 이 엡실론이 무지무지 작으면 다시 말해서 스몰 r이 r 프라임보다 무지무지 크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스몰 r이 r 프라임보다 무지무지 크면 다시 말해서 P점이 이 오브젝트에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근사를 취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파워 시리즈를 아까는 리딩 텀까지만 했지만 그놈을 이제 지금 몇 개까지 했나요? 엡실론의 3승까지 전개를 지금 해줬네요. 그래서 얘는 1 빼기 2분의 1 엡실론 더하기 뭐 8분의 3 엡실론 제곱 빼기 15분의 5의 엡실론 3승 테일러 급수 전개를 해주면 up to 그 엡실론 3승까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요 놈은 r분의 1에 그럼 내가 이제 엡실론을 제가 정의를 한 게 빨간 게 엡실론이라고 했잖아요. r분의 r 프라임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r분의 r 프라임의 코사인 세타 여기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고놈의 또 제곱을 계산해주고 고놈의 3승을 계산해주고 여러분들 좀 번거롭긴 하지만 그놈을 다 계산해서 여기다가 엡실론 제곱 엡실론 3승에 넣어서 그걸 r분의 r 프라임으로 다시 이렇게 전개를 해주면 리딩 오더가 r분의 r 프라임 코사인 세타 그건 당연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엡실론이면은 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이게 r분의 r 프라임의 코사인 세타항이 하나가 튀어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그 제곱항에서 나오는 게 이제 r분의 r 프라임의 제곱에 요 놈을 이제 제곱항이니까 요 놈 두 개를 더한 데서 나오겠죠. 그게 2분의 3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더하기 따따따. 전자기하고 이렇게 이제 좀 내가 계산한 게 번거롭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멈추시고 요거 한번 계산해서 이러한 식이 나오나 한번 계산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 저를 믿고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놈은 어떻게 되냐면 1 over r, r분의 1에 1 더하기 r분의 r 프라임 코사인 세타 더하기 r분의 r 프라임의 제곱항, 그 다음에 3승항, 이게 0승항, 1승항, 2승, 제곱항, 3승항, 4승항 이런 식으로 쭉 테일러 전개,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이 되는데, 그때 그 코에피션트가 이게 바로 르잔드라 폴리노미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전개를 해주면, 그게 이제 처음은 코사인 세타, 그 다음 항은 2분의 3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 그 다음은 요게 코사인 세타가 P1, 그 다음에 요 2분의 3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이 P2, 그 다음에 뭐 3승 어떻게 쭉쭉쭉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이 되는데, 요게 바로 그 코에피션트가 르잔드라 폴리노미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r분의 1을 지금 그 볼륨 엘리먼트, 전하의 볼륨 엘리먼트 d 타우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전위를 구할 때 이 라지 r분의 1을 갖다가 급수 전개를 해주면 그놈이 르잔드라 폴리노미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 over r의 sum over n, n이 0에서부터 인피니티까지 r분의 r 프라임 n의 pn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제가 요 놈을 갖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면, 그럼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4파이 엡실론 0분의 1에 여기에 지금 r분의 1 자리에 요 놈을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r분의 1 자리에 넣어야 되니까 썸메이션을 넣어주면 여기는 r의 1승, 분모는 r의 1승이 있고 여기 또 r이 하나가 있으니까 r의 n 플러스 1이 있고, 그 다음에 인티그레이션은 뭐냐면 d 타우 프라임이 뭐냐면 r 프라임이 막 변하면서 적분을 해주는 거잖아요. r이 변하면서 적분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r이라고 하는 건 적분 바깥으로 빼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분의 n 플러스 1은 적분 바깥으로 빼주고 r 프라임이 계속 변하면서 적분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r 프라임은 적분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r 프라임의 n승에 pn 코사인 세타에 그 다음에 차지 덴시티 로의 r 프라임 d 타우 프라임, 이게 전하가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물체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굉장히 멀리 r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의 전위, 일렉트릭 포텐셜을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포텐셜의 멀티플 익스텐션이라고 하는데, 멀티플 익스텐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참고로 르잔드라 폴리노미얼은 그 전자기학에서도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퀀텀 미케닉스에서도 르잔드라 폴리노미얼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pn 코사인 세타, x가 코사인 세타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pn 코사인 세타, x는 n이 0이면 1, n이 1이면 x, n이 뭐 2이면 2분의 1에 3x제곱 빼기 1, 뭐 그 다음에 쭉쭉 좀 나가고,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주면 뭐 이러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르잔드라 폴리노미얼은 많이 익숙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전하가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 뭐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전위를 계산해주면 이렇게 르잔드라 폴리노미얼 항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요 놈을 이제 첫 번째 아까 조금 전에 봤지만 n이 0이면 1, n이 1이면 코사인 세타, n이 2면 2분의 1에 3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럼 이제 n이 1, 2, 3까지만 한번 전개해 볼까요? n이 1인 경우 전개하기 전에 뭐 제가 또 뭘 적어놨네요. 그래서 r 프라임은 크기는 r 프라임, 방향은 r 프라임 햇, 이건 이제 유닛 베이시스 벡터고, r은 r 곱하기 r 햇. 그러면 우리가 r 프라임 벡터 닷 r 햇은 r 프라임, 이게 r 프라임하고 r은 세타만큼 벌어져 있으니까 r 프라임 벡터 닷 r 햇은 r 프라임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는 게 어디가 쓰이나 보네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일단 이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n이 0일 때는 r분의 1의 인티그랄 r 프라임의 0승은 당연히 1이고 p1은 1, 그래서 그게 남는 거는 r분의 1의 로의 d 타우 프라임이 리딩 텀, 첫 번째 n이 0일 때의 텀, 그 다음에 n이 1일 때의 텀은 r제곱분의 1의 r 프라임 코사인 세타 로 d 타우 프라임, 그 다음에 n이 2일 때는 r 3승분의 1의
인티그랄 r 프라임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에 2분의 3 코사 2분의 1에 3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 그 다음에 로우 디 타우 프라임 그 다음에 n이 뭐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포텐셜의 멀티플 다중극 그 확장 멀티플 익스펜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첫 번째 항은 우리가 모노폴이라고 얘기해요. 모노폴은 폴이라고 하는 게 극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극이 하나밖에. 그걸 이제 모노폴. 그래서 모노폴은 R분의 1, 거리에 반비례하는. 우리가 보통 대전된 전하 Q로부터 R만큼, 스몰 Q로부터 R만큼 떨어질 점에서의 포텐셜이 4파이 엡실론 0분의 1에 R분의 Q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폴이, 극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이제 포텐 전위가 모노폴, 1 오버 R, R분의 1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R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항을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폴이 두 개짜리의 기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다이폴은 1 over r 스퀘어에 비례하는 놈. 그 다음에 r 3승분의 1에 비례하는 놈을 우리가 쿼드로폴, 4중극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극성이 하나인 놈, 극이 두 개인 놈. 그 다음에는 극이 세 개인 놈이 없고, 그 다음에 페어로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4중극. 그 다음에는 뭐가 되냐면 뭐 이렇게 8개짜리 이런 식으로 옥토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멀티폴 익스펜션이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이 모노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이폴, 그 다음에 4중극자 쿼드로폴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모노폴에 의한 전위는 4파이 엡실론 0분의 1에 R분의 Q. 이게 이 전체 전하를 갖다가 전하 밀도를 모든 최적에 대해서 다 적분해주면 그거는 뭐 계산 하나마나 Q가 되겠죠. 얘가 갖는 R자 전하가 나오겠죠. 거기에서 인티그랄 로우 디 타우 프라임이 그냥 BQ가 될 테고, 여기는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서 좀 계산을 해야 돼요. 잘 몰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R제곱 4파이 엡실론 0분의 1에 R제곱분의 R 프라임 코사인 세타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R 프라임 코사인 세타가 R 프라임 벡터하고 R 햇의 스칼라 프로덕트로 나타내 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R 프라임 코사인 세타는 R 프라임 벡터하고 R 햇의 스칼라 곱인데, 내가 R이라고 하는 놈은 적분 바깥으로 나와도 된다고 했죠. 근데 R 프라임은 이걸 D 타우 프라임으로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R 프라임은 적분 바깥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적분 바깥으로 나오는 놈과 적분 안에 있는 놈은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적분 값은 거리 곱하기 밀도 곱하기 최적이 전하량이잖아요. 거리 곱하기 전하의 단위가 뭐죠? 그게 바로 다이폴,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입니다. 그래서 이 놈은 우리가 4파이 엡실론 0분의 1에 R 제곱분의 P 닷 R. 아까 그냥 피지컬하게 플러스 전하하고 마이너스 전하가에 의한 그 일렉트릭 다이폴에 의한 한 점에서의 전위를 계산하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형태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다만 이놈은 이제 그 전하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노폴에 의한 기여, 그 다음에 다이폴에 의한 기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익스펜션을 시켜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놈은 이제 쿼드로폴에 의한 기여를 또 이제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가 이렇게 쭉 분포가 일정하게 연속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으면 그때 분포된 전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점에서의 포텐셜은 모노폴에 의한 기여, 그 다음에 다이폴에 의한 기여, 그 다음에 뭐 쿼드로폴에 의한 기여, 뭐 옥토폴에 의한 기여 이런 식으로 쭉 다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쌍극자 모멘트는 전기쌍극자 모멘트에 의한 전기장을 그놈이 이제 피지컬한 폴이든 아까 심플한 그냥 심플 다이폴이든 아니면 피지컬하게 만들어졌든 아니면 도체판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던 그거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그게 다 다이폴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P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 줄 수가 있지 일반적으로. 그래서 다이폴 모먼트가 P인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포텐셜을 계산해줘라. 그러면 그 값은 다이폴 모먼트에 의한 포텐셜은 무조건 4파이 엡실론 0분의 1에 R 제곱분의 1에 R 제곱분의 P 닷 R 햇이 됩니다. 그걸 이제 써주면 얘는 P 코사인 세타
되는 거고, 요게 이제 그 지금 원점에서부터 P점까지를 나타내준 게 그게 바로 R 벡터가 되겠죠. 이제 구좌표로 이렇게 나타내 준 거고, 그러면 그때 이제 이 다이폴 모멘트를 계산을 해주면 전위를 먼저 계산해주면 일렉트릭 포텐셜 저기 일렉트릭 필드를 계산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칼라 포텐셜을 먼저 계산해주고 그놈의 그레이디언트를 취해주면 일렉트릭 필드가를 계산해줄 수 있으니까 그럼 그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에 의한 포텐셜 스칼라 포텐셜을 계산을 해주고 그놈으로부터 그놈을 그 미분을 해주면 공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그게 이제 전기장이 되는 다이폴 모먼트에 의한 전기장이 되는데 얘는 이제 R 세타 파이 R에 대한 미분, 세타에 대한 미분, 파이에 대한 미분 그러니까 이 R 성분, 이 세타 성분, 이 파이 성분으로 다 나타내 줄 수가 있죠. R 성분은 dVdr 얘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거 계산해주면 4파이 엡실론 0의 R3 성분의 2P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한 성분은 구좌표니까 dv d 세타만 해주면 안 되고 여기 1 over r, r분의 1에 dv d 세타를 해줘야 되고 그걸 계산해주면 이게 4파이 엡실론 0의 r 3성분의 p 코사인 세타가 나오고 파이 성분은 dv d 파이만 해주면 안 되고 거기에 이제 1 over r에 사인 세타를 곱해줘야 되죠. 근데 포텐셜이 그 R과 세타의 함수로 주어졌기 때문에 파이에 대한 성분은 없죠. 일렉트릭 필드는 파이에 대해서는 0이 되니까 전기장은 뭐냐면 R 방향하고 세타 방향의 성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R 방향하고 세타 방향의 성분을 다 정리를 해주면 일렉트릭 필드는 ER에 R 햇 더하기 E 세타의 세타에 그게 공통인수가 4파이 엡실론 0 R 3승분의 P가 공통인수 4파이 엡실론 0 R 3성분의 P가 공통인수고 저기 R 성분은 E 코사인 세타 R 햇 그 다음에 세타 성분은 사인 세타의 세타 햇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지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놈은 이제 구좌표로 보면 R 방향의 단위 벡터 그 다음에 세타 방향의 단위 벡터는 이 Z축으로부터 쭉 세타 방향으로 내려오면서 R이 정해지면 그거로부터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만큼 더 돌려주면 그게 세타 방향의 단위 벡터고 그 다음에 R에서부터 파이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더 돌려주면 그게 파이 방향의 단위 벡터입니다. 사실 파이라고 하는 방향의 단위 벡터는 파이 방향의 단위 벡터는 XY 평면상에서만 정의가 돼요. 근데 그걸 이제 평행 이동을 시켜서 올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는 항상 XY 평면상에서 정의가 되는데 그 XY 평면상에서 원의 접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R 세타하고 같이 같이 이렇게 보여주려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켜준 거고 세 개가 이제 서로 수직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다이폴 모멘트는 Z축 방향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Z축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놈의 R방을 우리가 이제 R 방향의 R햇 방향의 성분 세타 햇 방향의 성분, 파이 햇 방향의 성분으로 우리가 구하려면 이렇게 프로젝션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니까 다이폴 모멘트의 P 벡터가 R 햇 방향의 성분, 요게 바로 R 햇 방향의 성분이고 P 닷 세타가 햇이 세타 방향의 성분, P 닷 파이 햇이 다이폴 모멘트의 파이 방향의 성분입니다. 그 모든 벡터가 다 그렇게 계산을 해줘요. 그럼 P 닷 R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P.R을 근데 우리가 이제 얘는 이제 다이폴 모멘트는 Z축 방향이고 파이햇의 방향은 XY 평면상에서 놓여 있는 거니까 파이햇하고 Z는 서로 수직 관계니까 이놈은 기여를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P.R은 어떻게 되냐면 P.R은 세타 둘 사이의 사이각이 세타가 되는 거라서 P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그 다음 P 닷 세타를 해주면 어떻게 되죠? R 방향하고 세타는 코사인 여기 세타 R이 정해지면 그 R 방향의 단위 벡터에다가 세타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더 더해주면 세타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더 더해주면 그게 Z축과 세타 햇 사이의 사이각입니다. 그게 얼마냐면 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둘 사이의 사이각이 코사인 사이각이 얼마냐면 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가 Z축하고 세타 햇 사이의 사이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 이건 제가
역학 시간에도 많이 그 강의를 했었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뭐냐면 P라고 하는 다이폴 모멘트는 R 방향의 성분은 P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세타 헷 방향의 성분은 마이너스 P 사인 세타. 이렇게 주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를 제가 이제 좀 우아하게 써볼게요. 그럼 얘는 2 코사인 세타의 R 헷 더하기 사인 세타의 세타 헷인데 요 놈은 2 코사인 세타를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코사인 세타의 R 헷을 더했다 빼줄게요. 그래서 얘는 3 코사인 세타의 R 헷 빼기 코사인 세타의 R 헷 더하기 사인 세타의 세타 헷 똑같은 표현이죠. 제가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의 R 헷을 더하고 빼줬어요. 첫 번째 항은 이렇게 되고 두 번째 항은 코사인 세타의 R 헷 빼기 사인 세타의 세타 헷은 뭐냐면 요거를 제가 미믹한 거죠. 요거를 활용해 보려고 해서 얘는 뭐냐면 이거 오버롤로 P가 곱해지니까 P 코사인 세타의 R 헷 빼기 P 사인 세타의 세타 헷이 뭐냐면 그게 바로 P 벡터가 되겠죠. 요 놈은 P 벡터에 해당되는 거고 얘는 3P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데 P 코사인 세타는 P 닷 R 헷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를 이렇게 세타로 익스플리시트하게 나타내지면 2 코사인 세타의 R 헷 더하기 사인 세타의 세타 헷이지만 이걸 조금 더 우아하게 쓰면 얘는 3P 닷 R 헷의 R 헷 요게 요거입니다. 3P 코사인 세타가 3P 코사인 세타가 얼마나? 3P 닷 R 헷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3P 닷 R 헷 그죠? 그 다음에 요 놈이 뭐냐면 이게 P 벡터 P 곱하기 이거는 P 벡터 그래서 요렇게 쓰는 표현과 이렇게 쓰는 표현이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사람들이 그래서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에 의한 포텐셜 그리고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가 만드는 전기장은 이렇게 주어진다. 그래서 이걸 한번 썸머리를 해주면 다이폴 모멘트 Z축 방향으로 놓여있는 다이폴 모멘트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전위를 계산해주면 이게 4파이 엡실론 0 분의 1에 R 제곱분의 P 닷 R이 되고 그놈으로부터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를 계산해주면 이게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포텐셜이 되니까 다이폴 모멘트가 만드는 전기장은 이렇게 되는데 요 놈을 제가 이제 이렇게 P라고 하는 다이폴 모멘트의 벡터로 이렇게 나타낸 세타를 살짝 보여주지 않고 그 스칼라 프로덕트로 단위 벡터하고 P라고 하는 놈과 단위 벡터 사이의 관계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그게 3 곱하기 P 닷 R 헷의 R 빼기 P 벡터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바로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와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가 만드는 전기장.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그렇게 다이폴 플러스 전하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을 때 전기장, 전기력선을 쭉 그리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그때 임의 한 점, 이 전기력선의 한 점에서의 전기장을 계산해라. 그럼 전기장은 항상 접선 방향, 이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인데 그리고 다이폴의 중심에서부터 예를 들면 이 원이라고 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제가 이제 R이라고 두면 그때 여기에서의 전기장은 이제 세타의 성분도 있고 여기 이제 R 방향의 성분도 있고 세타의 성분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점이 R과 세타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의 모든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크기와 방향을 다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에 일렉트릭 필드,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만드는 전기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매그네틱 필드가 만드는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